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20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209번 확진자는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로 파악됐으며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일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광양 86번, 87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로 광주에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는데 친정어머니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에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역학조사 결과 광양 내 공개할 동선은 없다며 추가 조사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동선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고흥 4번에서 10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저녁과 23일 새벽 고흥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목사와 가족 4명, 교인 2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 114명은 음성 판정 뒤에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해제 전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일 기준 고흥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명으로 지역 감염이 9명, 해외 입국이 2명입니다.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진행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조사에서 완도군은 종합 94점을 받아 대상지로 뽑혔습니다. 난대수목원은 국비 1,800여억 원을 투입해 전시와 교육, 연구와 복원 등 특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통해 1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주민들이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추진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양경제청이 신대지구 21부지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1000여 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학생 과밀에 따른 원거리 통학 등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여수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여수시 민원지적과 김성준 부동산 관리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네, 여수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 정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 2, 3년 동안 웅천과 중림지구의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역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웅천지구 신규 아파트 단지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특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중에서 외지인의 투기성 분양권 매수 매도한 사례, 미성년자와 만 25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가 매수한 편법 증여 의심 거래,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한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및
자금 조달, 증빙 자료 등 소명 자료를 진구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고 취득 가액의 5%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출처상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는 여수 세무서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 행위 의심 사례는 여수 경찰서에 통보하여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조사와 또 특별 단속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 떴다방 등 외부 특이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김성준 부동산 관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주요 사업 심사 평가로 예산 47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주요 사업 1000여 건에 대해 사업 발주와 설계 변경 전 계약 심사, 일상 검사, 특정 감사 등 사전 심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46억 7천만 원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계약 심사 등 확인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이행 실태 자체 점검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남군이 올해부터 카드 상품권을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확대하기로 하고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카드 상품권은 판매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 사용 내역과 잔액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류형보다 발행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도 지급과 수령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신안 천사대교 주변에 쉼터가 조성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암태 오도항 일대에 최첨단 장비를 갖춘 관리사무소와 전망대, 카페, 홍보실로 구성된 복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관리사무소와 복합센터는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병영면 돼지 불고기 거리를 준공했습니다. 강진군은 병영면 일대에 돼지고기 관련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대표 조형물과 거리 안내판, 이용자 쉼터와 벽화 등을 설치했습니다. 강진군은 병영시장 입구에 황금 소원돼지를 마련해 포토존을 조성했고 시장 안쪽에 야간 조명 설치와 공용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주 전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이 제29대 진도 부군수에 취임했습니다. 윤영주 신임 진도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진도를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부군수는 보성 출신으로 지난 1986년 순천에서 공직을 시작해 화순과 영광 등 여러 지자체를 거쳤고 전라남도 홍보지원팀장과 해운항만과장을 역임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올해 4조 1천억 원 규모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형관 현대 3호중공업 대표는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4억 불 규모의 선박 38척을 수주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 4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기술 확대와 조선소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음향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음질을 선보이기 위해 23년 동안 사용한 음향시설을 다음 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해 대관 시기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2021년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마을만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마을의 유래, 특성 등을 조사 발굴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인데요.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2일까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법이나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정부 예산 2,785억 원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과 관련된 정부 예산을 보면 앞해와 화원을 잇는 국도 77호선 연결에 298억 원, 신장과 복룡 구간 국도 2호선 개량에 137억 원, 흑산과 홍도항 개발 사업에 각각 100억여 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는 섬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신안경찰서 신축비로 2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개청한 지 30년 만에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남경찰은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꿔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청의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발맞춰 이뤄졌고 조만간 조직 재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일원의 노상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차량이 주차되면 바닥에서 차량 통제 장치가 올라오며 출차 시에는 주차면 인근에 설치된 정산기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면 바닥 제어기가 내려가 출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수시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노상주차장 6곳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광양시 2021년 시무식과 함께 김경호 신임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김경호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광양을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경호 부시장은 순천 출신으로 1983년 순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남 총무과장, 비서실장, 농축산식품국장, 화순 부군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5일 밤부터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확대되겠고 3에서 10cm, 많은 곳은 20cm까지 예보됐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약한 구조물은 붕괴 등의 피해 없도록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중국 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과 해기차로 인해 7일까지 우리 지역에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10일 오전까지 긴 시간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이나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6일부터 바람이 강해져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7일에는 전 해상에서 바람이 최대 초속 18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고 바람이 강할 때는 최고 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나 인도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운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40여 명까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 지역의 요양시설발 감염이 전남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나 그 가족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